이제 우리가 그 소개할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거죠. 지금은 앞에서 했던 T 검정하고 분산 분석은 이걸 총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평균 차이 검정이라는 거죠. 평균 차이 검정.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종속 변수가 이 종속 변수라는 녀석이 양적 자료예요. 건강 수준 뭐 이런 것들 측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그 건강 수준을 이렇게 양적 자료로 측정을 하지 않고 질적 자료로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하면 뭐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 이러면 질적 자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건강 수준을 양적 자료로 내면 우리가 이렇게 평균이라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이제 평균을 못 잡아내죠. 그래서 봤더니 전체 지역 주민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0%는 건강하고 40%는 뭐 보통이고 나머지 30%는 비건강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A 지역이고요. 뭐 B 지역은 뭐 그러면 20%, 뭐 50%, 30%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A, B 지역 간에 이 건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은 독립 변수가 질적이고 종속 변수는 양적인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차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독립 변수가 질적이고 종속 변수도 질적인 자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분할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분할표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고 이 그 관심 있는 변수들 사이에 이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분석을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우리가 보면은 교차 분석은 대부분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엑셀에서도 얘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고 이 카이 제곱 검정의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피셔의 정확 검정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분석용 프로그램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레마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맥레마 검정은 뭔가 하면은 아까 반복 측정했잖아요. 카운트를 반복 측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강, 비건강 그 수준을 측정을 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건강 정도를 또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정도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대상자를 해가지고 반복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맥레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모아놓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T 검정을 할지 분산 분석을 할지 교차 검정을 할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차 분석의 자료 구조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분할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분할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A 지역과 B 지역의 학력 수준이 같은지 같지 않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교차표를 잡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했는 카운트죠. 그죠? A 지역에서는 중졸 이하가 3명, 고졸 28명, 대졸 이상이 15명. B 지역은 중졸 이하가 8명, 고졸이 15명, 대졸 이상이 13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했는 요거를 우리가 관측 빈도라고 합니다. 관측 빈도. 그래서 이 그 카이 제곱 검정은 이렇게 분할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분할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두 변수
아까 우리 여기 따르면 뭐가 되나요? 지역에 따른 학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학력 분포가 동일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고, 여기를 보면은 뭐 세포 타입에 따라서 전이 정도의 분포가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카이제곱 교차 검증이라고 이렇게. 카이제곱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세포 타입하고 전이 정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래 있을 때, 요걸 아까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관찰했는 관측 빈도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전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 앞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죠? 1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죠? 맞나요? 2분의 1이에요. 뒷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죠? 자, 제가 동전을 100원짜리를 100번을 던졌어요. 10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80번이 나왔고 뒷면이 20번이 나왔어요. 이 동전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을까요? 네? 이 동전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 공정하지 않죠? 왜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이게 공정해지려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앞면이 50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50번이 나와야 이게 공정한 동전이잖아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80번, 20번이 나왔으니까 이거 동전에 장난을 쳤다라는 느낌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스케아 테스트입니다. 얘는 뭐예요? 관측이에요. 관측 도수, 관측 빈도. 얘는 동전이 공정하다면 나타나야 되는 기대 빈도예요. 그죠? 동전이 공정하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차이들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카이스케아 테스트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설을 주잖아요. 가설. 기무가설하고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공정하다라는 게 기무가설일 거고 대립가설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지역에 따른 학력 분포가 같다, 동일하다. 지역에 따른 학력 분포가 동일하지 않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기대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무가설 하에서 나타나는 예측되는 빈도를 기대 빈도, 기무가설 하에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포 타입에 따라서 전이 정도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포 타입에 따라서 전이 정도의 분포가 같다라는 게 기무가설이 되고 같지 않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그러면은 요게 19, 16, 22, 49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기대 빈도예요. 그죠? 기대 빈도인데 그러면은 관측 빈도는 어떻게 오느냐? 이게 관측 빈도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관측 빈도인데,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뭐가 나와야 돼요? 기무가설하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빈도들을 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대 빈도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은 요 셀의 기대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행의 합 35. 그죠? 요게 1행 1열이잖아요. 1행 1열입니다. 요 행의 합, 요 열의 합. 됐나요? 나누기
전체. 이게 기대빈도예요. 규모가설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면은 야는 뭐가 되겠까요? 이행합, 이열의 합 나누기 60. 야는 61 곱하기 31 나누기 90. 야는 61 곱하기 65 나누기 60. 이렇게 기대빈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관측빈도와 기대빈도가 우리가 규모가설하에서 계산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빈도하고 기대빈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규모가설이 아니다. 왜? 기대빈도가 규모가설하에서 계산이 되죠. 이게 검정통계예요. 그래서 카이스케아 검정통계량은 각각 셀들의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이것도 왜 그냥 제곱을 안 하는가 하면 편차의합은 항상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같은 원리.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분자, 분모의 텀으로 통계량들이 다 나왔죠. 분모에 대한 에라텀들이거든요. 에라텀을 고려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요 기대빈도를 나눠주는 게 카이스케아. 이 통계량이 커진다라는 것은 이 분자가 커지잖아요. 그죠? 분자가 커지니까 이 차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기무가설을 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피셔의 정확검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피셔의 정확검정은 뭔가 하면은 자, 이 통계량이 커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나요? 분자가 커져서 커지는 경우가 있죠. 분자가 커져서 커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크니까 기무가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분수니까 어떤 경우에 또 커져요? 분모가 작아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모가 작다라는 건 우연히 기대 빈도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안 큼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빈도의 수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 카이스케아 검정을 하면 안 되고 피셔의 정확 검정이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뭐 아마 필드에서 그냥 막 조사를 해가지고 막 이걸 따져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필드 스터디에서는 그냥 이렇게 카이스케아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케아 테스트는 엑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분할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죠? 분할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아까 우리 그 여기 지역하고 그 뭐죠? 학력 수준 그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죠? 이거 할까요? 19, 16, 12, 49예요. 그죠? 19, 16, 12, 49. 자, 불러주세요. 여기 바꿔서 잘 나왔습니다. 19, 16, 12, 여기가 12, 49. 이게 기대 관찰 빈도잖아요. 카이스케아 통계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대 빈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계 전문 패키지에서는 그냥 이것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기대 빈도를 계산을 해서 해주는데 엑셀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 빈도까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기대 빈도가 뭐가 됩니까? 야는 19 곱하기
아니지. 19가 아니고 35 곱하기 29 나누기 얼마죠? 96이에요? 맞나요? 네. 이게 기도의 빈도가 되는 거죠. 얘는 35 곱하기 64나요. 64 65 나누기 65.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31 곱하기 61 나누기 96. 그러면 61 곱하기 65 나누기 96.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거 잘못됐어요? 네. 29가 아니라 30. 네. 아, 30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카이스케어 검정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보면 카이스케어 검정이 없어요. 카이스케어 검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이스케어 검정은 우리가 함수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식에 보면은 여기 함수 있잖아요. 그렇죠? 함수에 들어가 보면은 통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통계 함수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카이 테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 카이 제곱근이에요. 카이 테스트. 이걸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뭐 나와요? 여기서 실제 관찰 빈도, 액츄얼 레인지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pected, 기대 빈도가 있죠. 그죠? 기대 빈도를 그래가지고 보면은 셀 설정이 지금 더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줬어요? 네. 다른 셀은 이렇게 됐죠. 그죠?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가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0.00048이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유효 확률이에요. 카이스케아의 유효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효 확률이 지금 0.00048이 되니까 이게 0.05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요?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즉 세포 타입에 따라서 전이 정도가 다르다. 세포 타입하고 전이 정도는 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카이스케아 테스트는 반드시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뭔가 하면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은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했는데 T검정, 독립, 종속이죠. 그죠? 종속인데 독립은 질적 자료고 이거는 양적 자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질적 수준이 두 수준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분산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분산 분석에는 요거 질적 자료고 요거 양적 자료인데 어떻게 해요? 요게 3개 수준 이상인 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카이 제곱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카이 제곱 검정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질적 자료면서 질적 자료인 경우죠. 이제 뭐 남았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 남았죠? 범주가 야도 양이고 야도 양입니다. 이거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상관 분석이다. 키하고 몸무게를 쟀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거 하시면 가면 키가 크면은 몸무게도 클까?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 네. 그죠? 교육 뭐 나이가 많을수록 뭐 건강 수준이 떨어질까?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2개의 변수가 다 양적 자료인 경우에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 분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걸 평가합니다. 상호 의존성.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한 변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할 때 다른 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 상관을 뭘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상관계수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의 크기와 관련성의 방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상관계수를 가지고. 됐습니까? 이 상관계수 여기에서 상관계수는 관련성의 크기와 관련성의 방향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을 뭔가 하면 직선적인 관계만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상관계수 값이 되겠습니다. 직선적인. 뒤에서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x, y 두 개의 변수가 측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의 상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음의 상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크게 어떤 일정한 방향이 안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상관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한번 볼까요? 얘는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요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요서부터 이렇게 증가하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 포물선이잖아요. 이거 흔히 2차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식적으로 하면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r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2차 함수에 r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r은 그냥 여기서 구해버리면 그냥 이게 0에 가까이 나옵니다. 1차 함수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그냥 1차 함수의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본 상관계수라는 것을 추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표본 상관계수 이 r은 뭐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는데 이 r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존재합니다. r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수직선상에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습니다. 그죠? 1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관계수를 구해요. 상관계수를 구하면 상관계수는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관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상관성이 크게 돼요. 이쪽이 상관성이 커요. 여기 올수록 상관성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부호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 상관성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상관성의 방향.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양의 상관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음의 상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의 상관, 강한 양의 상관이다, 강한 음의 상관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0에 가까이 올수록 상관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상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관계수 R의 숫자의 절대값, 그죠? 숫자의 절대값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상관성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죠? 1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상관이 큰 거고. 부호는 어떻게? 상관성의 방향을 나타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직선관계에 있다. X하고 Y가 완전한 직선관계에 있는 이게 R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네거티브가 하면은 이 R이 마이너스 1이. 아까처럼 뭐 이렇게 있다.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경우죠. 그죠? 그럼 이거 R이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R이 0보다 작은. 그래서 R 값을 구해가지고 봤더니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네 없네. 우리 뭐 나가지고 뭐 수지를 측정을 했는데 수지를 하고 건강 정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상관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R 값이 구해졌잖아요. 그렇죠? R이 0.3이다, R이 0.5다 이렇게 구해졌을 때 상관성이 있냐 없냐를 검증하는 것을 우리 상관계수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귀무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면 상관성이 있다. 상관성이 있는데 상관성이 얼마나 강하냐가 어떻게 돼? 상관계수의 크기로 보면 된다. 얘가 귀무가설이 받아들여지 버리면 상관계수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 변수 사이는 서로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상관성이 있네. 있는데 강한 양의 상관이 있냐? 강한 음의 상관이 있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유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상관성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엑셀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그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두 수치 간에 어떤 관련성 상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여기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죠.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입력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내가 공복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방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열이죠.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사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관 80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공보 결당 요래 되면 그 매트릭스 형태 이렇게 나오죠. 매트릭스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공보 결당하고 공보 결당은 자기 상관이니까 항상 1이 될 거고 공보 결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의 상관계 수가 0.008 R이 0.008이니까 0.08이니까 0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공보 결당하고 콜레스테롤 사이에는 뭐 상관이 없네? 이렇게 표현해 보죠. 여기에서 테스트 결과는 안 제출을 안 해줍니다. 보통 이제 전문 통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의 확률까지 같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는데 엑셀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안 주거든요. 상관계수의 크기 정도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호하고 크기를 보고 이 상관성의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뭐 제안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실 때 이 테스트를 넣어주면 제안서나 보고서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남들이 보기에도 뭐 이런 것까지 했네 뭐 이런 그래 하게 되기 때문에 제안서에서는 이 엑셀 정도의 이야기 그리고 이 1차 분석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아마 제안서 쓰실 때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결과를 어디 뭐 학술지나 이런 데 포팅을 하기 위해서는 엑셀보다는 전문적인 이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평소에 혹시 뭐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이건 수업 외에 질문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메디피스와 같이 일하시는지 혹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그런 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하셨었는지 요즘 제가 조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성과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뭐 지표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안서 쓸 때도 이제 그 BDS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조금 만들고 있고, 그 메디피스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저쪽에 우리 그 지구촌 보건의료연구소 소장님하고 제가 같은 학교에 있습니다. 같은 과에 같은 과에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저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연구하실 때요 혹시 김동국께서